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유럽 강국들을 이길 수 있겠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위공직자의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고속철도 도입을 여러 선진국들과 논의하던 도중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국가인 한국의 놀라운 제안을 듣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논의를 끝내고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르만 백자노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부 정책 보좌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담당하고 있죠. 20년 동안 우리에게 기차를 팔려고 하는 외국 회사들과 일을 해왔어요. 그들은 항상 놀라운 것들을 약속했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두꺼운 파란색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마치 저를 물어뜯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앞표지에 찍힌 정부 도장이 중요해 보이면서도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1300km였죠. 사막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운전하는 거리인데 우리는 그 구간을 기차가 정말 빠르게 달리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서류에는 완전한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단순히 기차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기차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볼트 하나, 전선 하나까지 모두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고장날 때마다 비싼 외국 전문가들을 부르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밝고 뜨거웠어요. 여기는 늘 그랬죠. 우리 사막은 모든 것에 가혹했어요. 모래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망가뜨리고 있었죠. 열기는 녹으면 안 되는 것들까지 녹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기차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평소 알고 있던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에는 탈고라는 기차가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었죠. 프랑스에는 유명한 떼제베가 있어서 엄청 빨리 달렸어요. 독일은 튼튼하고 믿을 만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100년 동안 기차를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 기차 만드는 걸 뭘 안다고 그러는 거죠? 아마 일본이 하는 걸 따라하는 수준일 거예요. 그것도 일본만큼 잘하지는 못할 거고요. 일본은 좋은 기차를 만들긴 하지만 비싸고 절대 기술을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사본에 복사본을 사게 되는 거였죠. 그건 현명하지 못한 일 같았어요. 파일을 다시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막 테스트와 모래보, 열저항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여름은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인도에서 달걀 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웠죠. 우리 모래폭풍은 1시간 만에 자동차를 파묻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외국 회사들은 깔끔하고 좋은 실험실에서 기차를 테스트했습니다. 진짜 사막 생활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12년 전 스페인에서 큰 기차를 샀던 일이 생각났어요. 탈고 기차들은 아름답게 생겼고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고장나면 스페인 기술자들이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고쳐야 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냥 지켜보고 메모만 하고 있었죠. 중요한 부분은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우리가 독립적이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기차를 만들고 고치기를 바라셨죠.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외국 전문가들의 조수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파일을 덮고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이 결정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잘못 선택하면 많은 돈과 몇 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였죠. 잘 선택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회의에서 한국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쌀 거예요. 하지만 보통 싸다는 건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우리 사막은 싼 값에 관심이 없었어요. 약한 기계는 가차없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국 사람들이 뭘 말하려는지 한 번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었죠.
어쩌면 오래된 나라들이 모르는 뭔가를 배웠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새로운 나라라는 게 자신들을 증명하려는 더 큰 열정을 갖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 입찰 절차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주요 기차 회사들이 자신들이 우리 사막철도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를 설득할 기회를 갖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익숙한 이름들로 기울고 있었어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어쩌면 일본까지요. 역사와 명성이 있는 나라들이었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나라들이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재미없는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았죠. 회사마다 보좌관 사무실을 찾아와서 멋진 발표와 큰 약속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온 미구엘 로드리게스는 푸른 시골을 달리는 탈고 기차에 반짝이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에밀리 뒤퐁은 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떼제배 속도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 클라이너는 로켓 설계도처럼 보이는 기술 도면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다른 말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 기차를 사세요. 필요할 때 전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때마다 모두 똑같이 실망스러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설계도를 볼 수 있나요? 우리 사람들이 이 기차를 만들고 고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나요? 매번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논의하죠. 나중은 절대 오지 않았어요. 항상 회사 기밀이니 보호받는 기술이니 라이선스 계약이니 하는 말들 뿐이었죠. 우리가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번지르르한 발표와 예쁜 사진들, 불가능한 약속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대신 박종민이라는 조용한 남자가 간단한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싼 명품 옷이 아니라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조수들 무리나 마케팅 자료 더미도 없었죠. 백자노프 보좌관님, 그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라 진짜 실물을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냥 말만 계속했거든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미래의 기적을 약속하고 있었죠. 박종민은 달랐어요. 실제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빈 땅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한국팀이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신기한 걸 설치해 놓고 있었어요. 거대한 어항 같아 보였는데 물 대신 모래가 휘몰아치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투명한 상자 안에는 KTX 기차의 한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사막 실험실입니다. 박종민이 설명했어요. 보좌관님, 나라의 환경을 만났을 때 저희 기차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계를 켜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공 모래 폭풍이 사방에서 기차 부품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가열장치가 여름 아스팔트처럼 공기를 일렁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온도계는 5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여름날보다도 더 뜨거웠어요. 6시간을 내리 모래가 쇠를 때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음이 엄청났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 북 안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다른 기차 회사들은 컴퓨터 모델과 실험실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장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을 때 망가진 엉망진창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종민이 실험실을 열고 저를 안으로 들여다보라고 했어요. 기차 부품은 분명히 모래로 덮여 있었지만 엔진실을 열어보니 안쪽은 완전히 깨끗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어요. 유현지라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밝은 눈을 하고 있었고 필터와 냉각 시스템에 대해 신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단순히 기술에 대해 말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설계도를요? 기술 도면, 설계 사양서까지. 다른 회사들이 보물처럼 지키고 있던 모든 비밀 정보를 말이에요. 사막 환경을 위해 특별히 4단계 필터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상세한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님 나라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가 모를 수도 있는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회의와 완전히 반대였어요. 보통 외국 회사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했어요. 유현진은 우리의 의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우려고 했어요. 고향에 있는 우리 정비 담당자 에밀 지아로프가 생각났어요. 30년 동안 사막 환경에서 기차를 고쳐온 사람이었죠. 어떤 교과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모래와 열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에밀이 실제로 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정말로 에밀의 아이디어를 들어준다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깨끗한 엔진실과 공유된 설계도들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들은 우리를 완성된 제품을 사는 고객으로 대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었어요. 더 작고 새로운 나라라는 게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었죠. 더 열심히 하고 함께 일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익숙한 회사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안전한 게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뭔가 다른 것에 기회를 줄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단순한 구매력 대신 파트너십에 걸어볼 때가 된 건지도 몰랐습니다. 내일 에밀과 나디라에게 전화할 거예요. 우리의 최고 엔지니어들이었죠. 이제 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날 때였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차 정비사인 에밀 지아로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나디라 알리에바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40명의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신이 났어요. 지금까지 다녀본 어떤 출장과도 달랐거든요. 보통 외국 회사들을 방문하면 관광객처럼 구경시켜주고 전문가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게 한 다음 설명서를 들고 집으로 돌려보내곤 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걸 약속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6개월 동안 그들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바빴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흐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방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도시 같았죠. 한국 연구소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비싼 가구가 있는 멋진 사무용 건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대신 거대한 작업장 같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기차 부품들이 사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기계 위에서 몸을 굽히며 도구와 컴퓨터로 이것저것 조정하고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같고 실용적인 느낌이었어요. 박종민이 입구에서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회의실이 없어요. 여러분의 엔지니어들이 저희 팀과 직접 일하게 될 겁니다. 에밀이 엔진 테스트 구역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분 안에 그는 기계 속 깊숙이 팔을 집어넣고 부품들을 가리키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를 방문객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도구를 건네주며 사막 정비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나디라는 곧장 컴퓨터실로 향했어요. 곧 한국 프로그래머들 옆에 앉아서 여러 화면의 코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우리 사람들을 확인하러 서울을 다시 방문했어요. 제가 발견한 건 완전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에밀은 엔진 설계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 기술에 대해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막 환경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곳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메모를 하며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의 제안 때문에 필터 설계를 바꿨어요. 한 한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컴퓨터실에서 나디라는 더욱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 개 언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어, 러시아어, 우즈베거를요? 우리 기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컴퓨터가 한국 전문가들과 우즈벡 관리자들 모두와 대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정보를 받아야 해요. 그녀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 기차가 한국에서만 달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상황은 달라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녀의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함께 만들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이런 협력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일 우리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우즈벡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우즈벡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파트너들이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밤 11시에 에밀과 나디라를 작업장에서 발견했어요. 늦게 남아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추가 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에 신이 나서 남아있는 거였어요. 보좌관님, 에밀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적힌 메모가 가득한 엔진 도표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줘요. 우리 아이디어를 써요. 우리가 함께 이 기차들을 더 좋게 만들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 한국 방식이 진짜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마침내 이해했어요. 최고의 기차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기차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단순한 진행 보고서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 방식의 국제 무역이 망가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식이 나라들이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미래의 방법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한국 기술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두 나라 모두에 속하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와서 제 여행 중 가장 어려운 부분과 마주해야 했어요. 18명의 정부 관리들에게 스페인, 프랑스,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모두 수십 년 동안 외국 회사들과 일해온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안전한 선택이 뭔지 알고 있었죠. 밖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였는데도 회의실 안은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얀 대리석 벽이 긴 회 테이블 주위에 진지한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꺼운 기술 보고서와 비용 비교 자료 폴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통의 미래를 논의하는 동안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철도 경험을 가진 알리 자미로프가 먼저 말했어요. 스페인의 탈고 기차는 이미 여기서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 환경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죠? 검증되지 않은 회사와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프랑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떼제베의 놀라운 속도 기록에 대해 말했습니다. 독일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들의 전설적인 엔지니어링 명성을 언급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안전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서서 서울에서 본 것들을 말해줬어요. 에밀이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나디라가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을 완전히 새로운 걸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기차 설계를 만지고 개선하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투표는 박빙이었어요. 한국 찬성 12표, 반대 6표. 손을 든 사람들을 세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구매력 대신 파트너십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타슈켄트 중앙역 승강장에 서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주위로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걸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KTX 기차가 차량 기지에서 개통식을 위해 도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머리 위에서 타오르며 사막의 공기를 눈에 보이는 열기의 파도로 만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디젤 엔진의 무거운 굉음이나 낡은 바퀴가 선로에서 내는 끽끽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바람이 물 위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봤어요. 은색과 파란색 금속이 햇빛에 번쩍이며 우리 선로에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환한 짐승처럼 역으로 포효하며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요한 호수에 착륙하는 우아한 새처럼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옆면에 우즈베키스탄 철도와 KTX이음이라는 글자가 우리 언어들 다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색깔로 칠해진 한국 기차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무언가였습니다. 에밀이 제 옆에 서 있었는데 가장 좋은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침의 마지막 점검 때문에 손톱 밑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저 아름다운 걸 보세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볼트 하나하나, 전선 하나하나, 소프트웨어 한 조각 한 조각까지. 제가 설계하는 걸 도왔기 때문에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나디라는 관제실 안에 컴퓨터 자리에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그녀가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우즈베거로, 그 다음 러시아어로, 그 다음 영어로 메시지가 나올 때 군중이 환호했어요. 이건 그녀의 작품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그녀의 선물이었습니다. 기차 문이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첫 번째 승객들이 타는데 얼굴에 경이로움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객차에서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와 사막의 열기에서 반가운 안도감을 주고 있었어요. 좌석들은 편안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디지털 화면에는 세계 언어로 노선 정보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기차가 부하라로 가는 첫 공식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국을 거의 무시할 뻔했던 그 의심 많은 남자를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생각과 편안한 편견 너머를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이 기차는 우리 사막을 가로지르는 빠른 교통수단 이상을 의미했어요. 작은 나라들이 함께 일할 때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자신들의 강점을 가져와서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때 최고의 파트너십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줬어요. 열차 소리가 울렸어요. 사막 공기 속에서 맑고 자신있게 울렸습니다. 우리의 은빛 화살이 모래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미래를 향해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미래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